반갑습니다. FAT 1급 제50회 최신 기출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트는 스포츠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회계기간은 제6기가 되겠습니다. 제시된 자료와 다음 설명을 참고하셔서 평가 문제 물음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10점 나왔습니다. 기초정보관리 2회. 그 중에 1번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홈트는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으며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셔서 변경 내용을 수정하시고 국세환급금 계좌를 등록하라고 돼 있군요. 일단은 주소가 바뀌어야 되겠지요. 사업장 소재지 부분 하고서 요 계좌번호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회계 쪽에 그 중에서도 회사 등록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회사 등록. 자,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54. 자, 해서 물음표 한번 눌러볼게요. 검색이 되면은 늘 거고요. 이렇게 돼 있던 얘기는 검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셔서 스페이스로 우편번호 생략 지워주시겠고 끝번호만 살짝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강남대로 끝에가 254로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끝에 살짝 고쳐주겠습니다. 엔터. 자, 나머지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 번호 그대로 일단 두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찝찝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대로 두셔도 되죠. 일단은 맨 밑에 국세환급금 계좌입니다. 자, 이 부분 물음표 한번 눌러보시겠고요. 은행은 국민은행이 되겠어요. 지점은 강남. 계좌번호는 096-25-0096-75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1번 오케이. 다음 문제 가기 전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사업장 주소 수정해 주시겠고 용문빌딩이라고 있었습니까? 오, 여기 용문빌딩 있었네요. 자, 이러면 굉장히 찝찝한데 용문빌딩 안 써버리면은 자, 요것 때문에 이거 틀렸다고 하지 않을까요? 자, 저도 봤을 때는 맞았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3점이기 때문에 감점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국세환급금 계좌 정확하게 넣으셔야 되겠고요. 자, 손익계산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오셔가지고 맨 밑에 당기순이익 맞춰주셔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단 이쪽에 보시면요. 요 5억 6천 매출액도 벌써 다르네요. 매출액 부분이 얼마로 고쳐주신다. 560 더하기 고쳤습니다. 그 다음 매출 원가는 모처럼 매출 원가가 맞아요. 보통은 많이 틀려놓죠. 3천, 3억 8천, 9천 오케이. 됐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이 안 맞습니다. 132980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 상단 위쪽에 항목 보기 찍으셔가지고 급여 오케이. 복리, 여비교통비, 접대비 그렇습니다. 통신비. 자, 세금과 공가, 감가상각비, 보험료 이렇게 하고 차량 유지비.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네요. 경상연구개발비가 빠져가지고 맨 밑에다가 경상연구개발비 금액은 490 쓰겠습니다. 490 포장비 80 그리고 사모품비가 480 오케이 해서요. 다시 전체 보기 찍어주시겠고 해서 맞췄습니다.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맞췄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있었고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등 여기 있나요? 법인세 등 요 금액도 틀렸군요. 골고루 틀려놨어요. 그래서 요 금액까지도 넣어주시면은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오케이 당기순이익 됐죠? 잘 됐고요.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오셔서 요번에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외상 매출금 오셔가지고 자, 옆에 오셔서요. 요가야 해가지고 금액은 3300 더하기 됐죠? 그 다음 폼생폼 두 번 톡톡 폼생폼 해서
금액 700 해서 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넣어주셔야 됩니다. 차익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비활성돼 있다는 얘기는 두 번 톡톡 눌러가지고 유동성 장기부채 화면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바디 해서 바디엑스도 있군요. 바디 만기 날짜 2021년도 11월 30 정확하게 날짜 쓰셔야 됩니다. 차입금 번호는 보이지 않고 있고 금액은 700 되겠어요. 700. 상환 조건은 일시불 이런 말 없었지만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가 지금 여기를 차입처 구분 부분을 거래처가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쭉 내려오셔가지고 나머지 주어진 자료만 넣으시는 겁니다. 지금 최초 차입일 2019년도 11월 30 이렇게 넣으신다는 거. 나머지는 보이질 않아요. 자, 여기까지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도 운동하자 해서 만기 날짜 2021년도 12월 15일자 금액은 1000만 원 되겠어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일시로 찍겠고요. 거래처 눌러주시면서 쭉 오셔서 최초 차입일 2019년도 12월 15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건들지 않았어요. 자, 정답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다가 108번 거래처 코드별로 금액 입력하시고요. 264번도 방금 보여진 거래처 코드별 만기일자 금액 차입처 구분 최초 차입일 이것만 제시된 자료만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맞다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신나게 분기 한번 가볼까요? 자, 업무용 노트북입니다. 대금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자, 10월달 4일자에 오셔가지고 자, 이 부분이 만약에요. 자본적 지출로 하라 그랬으면은 비품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선비가 되겠네요. 수선비 800번대 수선비 해서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비용 잡으시면 되겠고요. 현금 지급이다 그랬으니까요. 출금 끊어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출금 해서 출금으로 한 장 끊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직원들의 9월분 급여입니다. 그러고 나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월달이니까요. 9월달 거 자료를 스페이스 눌러서 한번 싹 불러와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급여 나간 건이 보이고 있고 예수금 12만6천원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요 예수금에 대해서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날짜는 10월달. 자, 납부 기한일이 11일이었어요. 쭉 보시면 10월 11일로 보이시잖아요. 원래는 10월 10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날이 공휴일일 수도 있어요. 공휴일이었을 때는 다음날 납부하시면 되고 대비를 했던 예수금을 차변 쪽으로 보내주시면서 금액은 126,000냥 대변 쪽에는 어디서?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은행 보통예금 126,000원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옳지, 잘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신제품 출시 설명에 참가한 매출 거래처. 여기서 매출 거래처는 바로 접대비가 되겠어요. 매출 거래처는 813번 접대비가 되겠다. 식사 제공하고 대금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출금으로 한 장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만 원짜리. 날짜는 10월 19일 출금 끊자 813번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16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요번에는 필라테스 외상 매입 대금 3천만 원을 바디엑스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서 보관 중인 어음으로 배서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외상 매입 대금을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외상 매입이면 대변 쪽에 있었던 건데 그거 갚기 위해서 받아서 보관 중이었던 바디엑스 거 자, 어음입니다. 이런 어음을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배서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날짜 11월 1일 날짜에 자, 11월 1일 날짜에 자, 이때 차변 쪽으로 251번 외상 매입금 거래처가 달라지네요. 필라테스 금액 3천 써주시면서 대변 쪽에 여기 지급어음이 아닌 받으러음이고요. 여기는 바디엑스 거가 등대는 거죠. 3천만 원 이렇게 넣으시고 이 받으러움에 대해서 F3번 꼭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F3번 누르셔서 배서입니다. 배서. 배서는 3번이지요. 여기다 3번 찍어주시겠고요. 2번 톡톡 눌러주십니다. 왜냐면 이미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 한번 해주시면서 배서였을 때는 요 지급거래처 있죠?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급거래처를. 지급거래처를 우리가 바디 X 이 어음이 흘러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어음이 흘러간 곳은 필라테스겠죠. 그래서 필라테스라고 찍어주셔서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같은 곳으로 넣어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점 부분이나 뭐 이런 할인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안 쓰셔도 되겠고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이 부분 이렇게 필라테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5번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견적서 나왔습니다. 자, 내용인즉슨 보시면요. 판매용 상품인 저주파 운동기구를 주문하고 계약금, 자, 합계 금액이 20%입니다. 이거를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상품을 주문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변 쪽으로 일단 차지으신 해서 103번 보통예금이 나갔다. 하나은행이 나갔다. 그쵸? 하나은행 빼주시면서 437800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다가는 이런 것들은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131번 선급금. 거래처는 어디인가요? 거래처는 홈트군요. 홈트. 공급자가 스미스. 지금은 스미스가 되겠네요. 지금 우리 회사가 홈트인가 봐요. 홈트인지도 모르고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미스 선급금 되겠습니다. 주문한 부분은 됐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요. 6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자, 도시가스 요금 나왔습니다. 자, 찾으신 금액이 127,400원. 보통예금에서 127,400원. 10월달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에 납부 마감일에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한 내역입니다. 회사는 이체일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어요. 이때 도시가스 요금을 계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거네요. 항상 대변 쪽에 보통예금 나갔어요. 이렇게 대변, 차변 꼭 순서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 127,400원 써주셨고요. 차변 쪽에다가는 수도 강렬비 해서 이걸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공장이 없기 때문에 가스 수도료가 아니에요. 수도 강렬비로 스페이스를 한번 지워주시겠고요. 127,400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겠죠? 오케이. 됐어요. 7번. 오, 6번까지만 일반 전표였었네요. 자, 메인 매출 전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번 과세 매출 자료의 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입니다. 4점짜리 상품 팔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입니다. 7월 1일자 계약금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 잔액은 이번 달 말일날 받기로 했습니다. 자, 1번 전표 7월 달 1일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대변에 선수금 돼 있죠. 선수금 돼 있어요. 미리 금액 체크해 주시고요. 72만 6천 원 되겠어요. 선수금. 자, 그런 다음에 자, 메인 매출 전표 오셔가지고 7월 12월 되겠고요. 유형은 11번. 항상 빨간색 매출일 때는 유형 11번 넣어주시고요. 품명 멀티짐인가요? 멀티짐. 수량 20개, 단가는 33만원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몸신, 저 회사 이름도
다 몸신. 자, 거래청 이 부분은요. 전자세금 부분은 발급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나오셔야 됩니다. 여기다 1번 찍으시면은 안 나타나요. 발급 전송하실 때. 되게 복잡했기 때문에 분기는 3번이고요. 대변에는 상품 매출. 차변 쪽에는 259번 선수금 72만 6천냥.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날 받으니까 108번 외상 매출금 653만 4천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시기 위해서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자, 이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자리로 오셔가지고 날짜 7월 12, 날짜 7월 12, 짠짠짠짠 오셔서 체크하시고 상단 위쪽에 전자 발행 눌렀죠? 옳지.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에 전송,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다음 날까지 전송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서 전송 떴죠. 자, 이렇게 떠서 나가 보시면은 조회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잘 전송 성공이 됐고 메인 매출에서도 전자 발행까지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파란색 나왔네요. 자, 그래 놓고서 이때 꼭 설명을 보셔야 됩니다. 자, 51번일 때는 54 불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판매용 스미스 머신을 구입하고 합계 금액 중 50%는 현금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을 했어요. 앞에 판매용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7월 23일자 오셔서 유형은 51번 품명은 스미스 머신 수량 둘 단가 100만원 되겠고요. 자, 거래처입니다. 거래처 멋쟁이 되겠죠. 전자 1번 찍어주시면서 분계는 복잡하면 무조건 3번 눌러주셔도 됩니다. 차변 쪽에다가는 상품이고요. 대변 쪽에는 대금 결제 현금으로 반절 나갔다 110만원 쓰시면 되겠고 나머지 대변 쪽에 251번 외상 매입금 110만원 써주시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일 때는요 51번으로 넣고 밑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출거래가 나왔습니다. 매출거래. 이 문제는 매장에서 사용 중에 있던 승용차를 팔았네요. 그렇게 하고 매각 직전에 장부상 내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셔야 되겠고요. 자, 8월 달 25일자 왔고 유형은 11번이에요. 자, 이때 품명은 승용차 쓰시고 64보 2461 자, 오셔서 공급가 1700 부가세 170만원 거래처 멀티짐 됐죠? 일단 밑에 보시면 전자 입력하라 그랬기 때문에 1번 찍어주시면서 분계는 복잡해요. 3번 가주시겠고요. 대변 쪽에는 승용차니까 208번 금액은 처음 구입했던 취득원가 3천만원 나가겠습니다. 3천만원 차변 쪽에는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 1800 쓰시고요. 항상 순서가 대변의 원가부터 빼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쓰시고요. 그런 다음에 차변 쪽에 이제 돈 받는 거 쓰시는 겁니다. 자, 외상 미수금 나왔더라도 120번 상거래가 아닐 때는 18700 더하기 눌러주시면서 일단 차변에 합이 많아요. 고로 대변 쪽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 나왔다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내용을 보시면 11번으로 넣고 승용차 64보에 2461 1700에 170 자, 멀티짐 전자입니다. 혼합으로 해서 대변의 차량 운반구 3,000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미수금 쓰시고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500만원 발생했네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다음 매입거래 나왔습니다. 계산서예요. 자, 9월 10일자 이렇게 계산서가 나와버리면요. 유형이 면세죠. 자, 53번이에요. 면세는 다시 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매입 쪽에서도 면세다. 그러면은 53번 분명 언택트 시대의
홈트레 이닝 되겠고 수량 10개 21,000원 되겠습니다. 거래처 아마부 전자입니다. 계산서라도 전자면 1번 찍으시는 거고 이때는 업무용입니다. 판매용이 아니고 업무용 나왔을 때 외상 떴더라도 3번 가주셔야 됩니다. 3번 가주시면서 차변 쪽에는 도서죠. 도서 참고 도서를 그랬기 때문에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 참고 도서를 그랬어요. 자, 해서 800번대 도서 인쇄비 대변 쪽에는 253번 미지급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미지급금까지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53번. 오케이. 도서 인쇄비 미지급금. 자, 5번 거래입니다. 상품 로잉밴드를 개인 최백아에게 판매를 했어요. 카드로 다 결제를 했습니다. 여기 상품이란 문구가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9월 13일자 해서 9월 13일자 넣어주시면서 자, 카드입니다. 매출 중에서도 카드는 17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찍어주시겠고요. 이때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 그래서 삼성카드 오케이 확인됐고 품명은 상품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카드일 때는 대금을 132,000원 해서 공급가액까지 공급 대가로 쓰시는 거예요. 세금 포함해서 공급 가액란에 공급 대가로 쓰시면 되겠다. 자, 거래처입니다. 최백아. 자, 전자 아니니까 지나가시고요. 분계는 카드입니다. 4번 찍어주셔가지고 일단 여기가 외상 매출금이 나왔고 거래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여기가 미수금 떴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고쳐주십니다. 3번으로 고쳐주시거나 2번으로 고쳐가지고 거래처 삼성카드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7번 카드가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잘 됐습니다. 자, 불공이 안 나와가지고 언제 불공 나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요건이 바로 불공건이 되겠습니다.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3D 컬러 입체 프린터 구입했죠. 자, 이렇게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들 면세 자체가 요 세금이 면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구입한 부분 자, 오셔서요. 9월 24일자 이런 것들은 불공이 된다는 겁니다. 54번 불공 중에서도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이다. 4번 찍어주시고요. 3D 자, 컬러 입체 프린터 그래서 수량이 한 대고 370 자, 단가 칸에다 쓰고 왔어도 좋아요. 항상 제시된 자료대로 써주시는 게 좋겠죠. 370만원 부가세 37만원 있었는데 거래처가 프린트 3개가 되겠어요. 프린트 그렇게 하고 전자입니다. 분계는요 다음 달 말일 그랬기 때문에 3번으로 해주시겠고 자, 이런 것들은 비품 되겠습니다. 212번 비품이죠. 그러면서 결제는 253번 4070 더하기 오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이 한 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품 미지급금 됐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이다. 자, 이번에는 7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참고해가지고 3월 31일자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회계 처리하라 그랬어요. 자, 3월 31일자로 우리가 하라 그랬는데 일반 전표 가시기 전에 신고서를 열어주셔가지고 날짜입니다. 1기 예정이니까요. 자, 1사분기로 찍으시면 되죠. 오셔서 한번 엔터 하시고요. 정기 신고 저장된 거 불러 오시게 하세요. 왜냐면 혹시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부분에 10,000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손을 대가지고 수작업을 해놓은 게 있으면은 그것까지 같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단 위쪽을 보시고 상단 위쪽에 보시면요. 요거 매출세, 매입세, 차감세 그거 보시고 천천히 매출세는 부가세 예수금이요. 그쵸? 원래는 대변에 있던 것입니다. 남의 세금이에요. 내 대신 세금 내라 하고 했던 거. 그 다음입니다. 매입세는 부가세 대급금 되겠습니다. 대급금.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 세금 차감세 부분이 미지급 세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가만 보니까요. 잡이익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자신고 받는 게 있으면은 잡이익으로 처리할 건데 그런 거 없었고요. 다만 요 거래처 코드 입력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가 이렇게 역삼세무서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우리 회사에 등록하는 곳 있지요. 거기 부분에 보셔서 이런 식으로 관할 세무서가 지금 사업장 세무서가 강남으로 돼 있어요. 강남.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여기는 지금 강남으로 있는데 이제 문제는 강남으로 거래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자,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3월달 31일자에 와가지고 차변 쪽에 255번 부가세 예수금 5480 더하기 대변 쪽에 135번 부가세 대급금 2690 더하기 이렇게 쓰고요. 대변 쪽에 미지 261번 세금 쓸 건데 여기다가 세무 했는데 역삼밖에 없었어요. 와 이거 뭡니까? 지금 강남으로 이사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강남은 들어있지 않고 세무서 찍어보니까 역삼밖에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쓰고 마는데요. 자 정답이 마침 역삼 세무서로 있어서 망정이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은 회사 바뀌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강남이 맞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일단 있는 거 쓰겠습니다. 우리 관할 세무서가 역삼이래요. 자, 회사 등록에 가서 보시면 요 사업장 세무서가 211번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참 궁금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거래처 등록. 자, 거래처 등록에 오셔가지고 자, 컨트롤 F 눌러서 세무서 찍어서 아래쪽 방향으로 찾기. 역삼밖에 없다는 거죠. 역삼밖에. 자, 좀 아쉽습니다. 오게 티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결산입니다. 자, 이렇게 미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변에 미수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뒤에가 숫자일 때는 수익으로 묶어주시면서 그 수익이 어떤 수익이다. 정기 예금이니까요. 이자 수익 쓰셔야지. 여기다 정기 예금 쓰시면 안 돼요. 이 수익이 어떤 수익이냐?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 비록 받지는 못했어도 80만 원 이번 연도 거 이자 수익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겠어요. 일반 전표 오셔서 12월 31일자에 차변 미수 수익 해주시고요. 금액 80만 원. 대변 쪽에는 901번 이자 수익 80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 자동 하나 남았네요. 특허권 해서요. 300만 원 취득가액. 자,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무형자산 삼각비 계산하고 수동 또는 자동을 통해서 결산에 반영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주셔야 될 게 고정자산 등록 부분이지요. 자, 오셔서 고정자산 등록 부분에 오셔서 여기다가 무형자산 자, 찍으시고 특허권 넣어주시면서 코드 번호는 계정 코드 번호는 101번 자산 특허권 A 특허 A라고 주어진 자료대로 다 쓰시고요. 오타가 많이 나요. 2021년도 9월 1일자 그렇게 하고 신규 취득 부분에다가 넣으시는 겁니다. 300만 원 넣어주시면서 정액법이고 10년 상각해야 되겠고요. 800번대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10만 원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나오셔서 밑에입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들어오셔서 12월달 찍고 그쵸? 이때 금액이 밑에 10만 원이 보이고 있죠? 자, 해서 X 표시 한번 눌러서 저장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찍어주셔가지고 확인 눌러주시면서 상단에 기능 모음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가상각 반영 자, 눌러주시면 무형자산 요 금액이 결산 반영 눌렀을 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권 10만 원 이렇게 반영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는 손익계산서 오셔서 12월 달
자,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잉여금 쪽에 오셔서 얘든 아니오든 당기순이익 잘 들어왔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쭉 오셔서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300 쓰시고요. 금액은 10만 원 됐습니다. 조회 한번 해볼까요? 이제 조회. 자, 부득이하게 답안이 보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1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자,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세금 계산서 수치하여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셔가지고 1월부터 3월달 31일까지 자, 오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는 매입을 물어봤기 때문에 매입이면 이 부분이겠죠. 자,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이요. 그러면은 고정자산 매입분. 자, 400만 원이 세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오케이. 자, 2번 재무상태표 조회하셔가지고 유동 비율이란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홈2에 1월 말 현재 유동 비율이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 분자, 유동 부채, 분모니까 자, 오셔서 재무상태표나 합계잔액 사항표를 가셔가지고 날짜는요 정확하게 1월 말 현재라고 했으니까 1월 달 거 찍어주시겠고 그런 상태에서 유동 자산 그러면서 유동 부채 계산기 좀 써야 되겠죠? 자, 금액을 한번 적어볼까요? 302 528740 나누기 자, 유동 부채 165 722240 되겠어요. 거기다 곱하기 100 302 528 740 나누기 165 722240 곱하기 100 해보니까요 182% 정답은 1번 나오네요. 주어진 자료 보시고 그대로 계산하시면 유동 비율이 182가 된다는 거죠. 적어도 150% 이상 넘었기 때문에 유동성에 문제가 와도 큰일은 없겠습니다. 유동 자산이 일단은 충분히 있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